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6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분기 연속 6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6% 감소했지만 지난 분기 대비 4.3% 증가한 가운데 글로벌 디램 수요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롱 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롱 티슈진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호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인지가 협상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에 있어 국가 안보에 저촉되지 않을 범위라는 전제를 달아 향후 화웨이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널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셨다시피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성장 둔화와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생각보다는 결과가 괜찮지 않냐라는 평가 속에서 시장은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중 하락세가 깊어졌었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선물 시장 쪽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장중 낙폭을 크게 좀 만회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손정희 테마주까지 이렇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종목들보다는 테마주들의 흐름이 돋보였었던 상황인데요. 자, 전일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다시 재개되는 흐름 속에서 다음 주 만기를 맞이할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과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9% 상승한 2110.59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0.78% 하락한 45,650원에 SK하이닉스는 2.56% 하락한 68,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12% 하락한 35만 4,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텔레콤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0.19% 상승한 26만 2,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2% 상승한 694.17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는 반등 속에서 58,0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메디톡스 역시 2.75% 상승한 44만 7,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45% 상승하면서 4만 8,000원대 마무리가 됐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19만 8,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의 전망 말씀을 해주셨을 때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 수급 흐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뭐 장중의 낙폭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한 이후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선물 계약수가 매도 청산으로 이뤄져서 매수로 좀 전환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오늘도 역시 선물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의 흐름은 상당히 약했었죠. 최근에 어떤 시장의 그런 그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약간 불안한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고점에서 머물러 있다는 건 상당히 조금 그 불안한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뚫고 가는 흐름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고점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갖죠. 그리고 이전 고점과 비교하면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 자체가 역시 추세적으로 계속 다시 상승하기는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만큼은 충분히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 한국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 쪽에서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락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수의 어떤 그 흐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장중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계속 강조했듯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쪽을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흐름대로 장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에 의해서 또 지수가 하락했다. 다시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선물 쪽의 수급을 보면은 최대한 조금 머물러 버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개별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제약업종이 조금 살아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전체적인 그 에너지 자체는 시장의 추세적인 에너지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도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시장 내용에 대해서는 무난히 흘러갔지만 전체적인 좀 힘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총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은 봉주 선생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종목 핫5 5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후성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모나미가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은 미스터블루가 올라왔고요. 마지막 5번째 종목은 KMW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의 시장 설명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종목에 대해서 총평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역시 올라왔다는 느낌이고요. 한미약품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일본과의 어떤 그 마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련한 종목들도 올라왔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 그리고 또 안타까운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잠시 후에 내용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종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의 시장 정리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과 후성 그리고 모나미 3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앞서서 봉주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미약품을 제외한 후성과 모나미는 좀 상승 흐름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들어볼까요? 네, 먼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얀센과의 기술 수출 파기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반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종목은 접근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주가가 어제 거의 급락 수준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 그리고 악재가 발생한 종목, 이런 종목들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보다 대부분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몇 년 전에 매수하신 분이 아니면은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던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 어제 이슈가 나왔었죠. 얀센과 그 체결을 했었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가 됐다고 합니다. 1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비만, 당뇨 치료 신약 물질에 대한 그 기술 수출 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파기가 됐어요. 이번에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 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얀센 쪽에서 결국은 이 그 기술 수출 계약을 파기를 하고 다시 반환을 했다,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다만 이제 한미약품 측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 건 계약금이 1,230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체중 감소는 확실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는 비만 치료제로서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약품을 제대로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희망도 조금 봤다, 그런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비만과 당뇨 치료 같이 이렇게 그 병행할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당뇨 쪽에 어떤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환이 됐어요. 결국은 이게 제품을 출시하고 그랬을 때 뭐 어떤 그 제품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겠죠.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이 파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6년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베링거 인게라임과 또 계약이 파기되면서 또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게 발생을 했고요. 작년 8월부터 3번 정도 계약 파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1조 원 정도의 그 계약 규모였었는데 다 파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파기가 된 것이죠.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미약품이 그로 인해서 뭐 기업이 엄청나게 흔들리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다른 그 다국적 기업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신약 기술 수출을 했으면 그게 계속해서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제품으로 개발되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하면 마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상 단계에 따라서 계약 규모에 따라서 그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매출이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고 실적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고 뭐 그런 계약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존에 예상했던 그 매출 규모, 매출의 어떤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년 2천억 이상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그 기술 수출들이 원만하게 계속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금만 투입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면은 기업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측에서도 향후에 더욱더 그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한미약품 측의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악재가 발생한 기업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악재가 있는 종목은 접근하지 말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미약품인데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104,1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2.89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네요. 한미약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30만 원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다.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흐름을 보면은 중기 하락 전환했고요. 단기도 역시 하락이죠.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주가를 표시를 해보면은 거의 2017년 주가로 돌아갔어요. 당시에도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계약 해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걸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고 그랬었던 그런 요인들이 다 없어져 버렸었죠.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지수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전의 이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있으면서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너무 크게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위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지면 정리를 하거나 확실하게 꺾이는 흐름을 보였을 때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역시 일본 쪽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금지 소식이 있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이슈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죠. 전 세계에서 70%에서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일본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제품들에 대한 한국 수출을 금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그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일본에서 하는 생산량이 70%에서 90%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어떤 그 공급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엄청난 그 양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업계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공급사 그리고 거래처들에게 공급에 차질이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현재 상태로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쪽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순도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도체라든지 이쪽 공정이 굉장히 미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조속히 조금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WTO 규정에 어긋난 그런 행위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맞대응을 하겠다. 이런 그 언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서 파생된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위안부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베 총리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보복 조치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보복 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하죠. 한국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결국은 지금 현재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이쪽이 흔들리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면에서나 주식시장 측면에서나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 간의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거라면은 쉽게 또 타협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조금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일본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떤 국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그런 흐름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일본은 뭐 GDP 규모가 거의 세계 3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9위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인데요. 어쨌든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본은 내수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죠. 이 무역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SK 측에서도 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뚜렷한 그런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할 때 식각장비, 식각공정에 들어가는 불산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의 움직임이 잠깐 나오고 말 그럴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들은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단기 수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후성의 적정 주가는 5,100원인데요. 비교값이 1.6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추세는 차트를 보면 중기 하락 전환했고요. 단기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급등을 하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계속 하락해서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려고 한다, 낙폭이 심하다 그랬을 때는 정리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아래에서 뭐 분할 매수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미보유자들은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나미죠. 모나미 역시 비슷한 어떤 사유로 움직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관련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모나미죠. 문구 쪽에서도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고요.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정리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보유자들은 단기에 강하게 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 지금 한국이 좀 제대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꽃이 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좀 좋지 않은 그런 면들도 부각이 되지만은 또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후성도 마찬가지고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문구 쪽에서 일본산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안 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시작됐으니까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대감뿐이기 때문에 기대감 정도만 적당히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뿐만이 아니라 연예계까지 번지고 있죠. 연예인들 일본 연예인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한국 연예인들도 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양한 분야까지 파생이 되면서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요. 어쨌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관련해서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적당히 수익을 내면은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목이 움직이면은 그 흐름을 이용해서 적당히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움직이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적절히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의 문제가 끝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좀 추이를 보면서 이런 종목들 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6,0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53이고요.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된 상태고요. 단기는 급등하면서 상승 전환했어요. 어쨌든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꺾이면은 정리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계속 가면은 끌고 가서 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래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뭐 애매하게 그냥 접근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아직 조금 덜 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셔도 되니까 무리한 접근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나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오늘 0.83%의 상승으로 30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일정 규모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후성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관련 기대주로 이번 한 주간에 좀 탄력을 받았었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후성 같은 경우에는 4%좀 넘게 좀 조정을 받았고 8,31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검색으로 올라온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수혜주로 꼽히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상승하면서 3,525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블루와 KMW가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미스터블루입니다. 미스터블루는 웹툰 시장 성장 기대감 그리고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흐름이 강한데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에 너무 급등해가지고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강할 때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면 좀 더 끌고 가보시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또 매도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역시 웹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웹툰 전문 기업이죠. 아마 그 광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스터블루의 만화 제일 만화 그런 광고 카피도 있는데요. 광고 카피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주식 투자 주가의 움직임의 어떤 측면에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한 번 정도 이렇게 강하게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웹툰 시장이 현재 어떤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스터블루가 그런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만화방에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만화방을 가지만은 집에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게 웹툰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회원수도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실적 성장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웹툰에서 이제 게임 쪽까지 진출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려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매출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런 흐름을 적절히 이용해서 대응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미스터블루의 적정 주가는 4,000원인데요. 비교값이 1.31입니다.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고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 상승 전환돼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단기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의 흐름이 강한데요. 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어떤 그 흐름들이 쭉 이어져 왔다가 단기에 폭발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단기의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곧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오늘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면 위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확실하게 받는 느낌이 있을 때는 정리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KMW는 최근에 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5G 테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세적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간다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제대로 조정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관심을 갖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역시 그 이익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5G 쪽, 중국 쪽에서 성장 기대감, 그리고 노키아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결국은 5G 쪽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5G 사업 관련해서 중국 쪽이나 한국 쪽이나 계속해서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5G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KMW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굳이 섣불리 던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주가가 이미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화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8,1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5.19예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전환돼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21선이 굉장히 위에 있는데도 위에 있어요.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흐름, 자, 고점에서 와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이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가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저점을 보시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10,000원 아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45,000원까지 왔어요. 상승이 충분히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번 꺾이면은 강하게 꺾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런 종목들은 정말 120선 이하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관망을 하자는 것이죠.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적당히 지금 매도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고 아니면 그만 이렇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꺾였을 때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가를 반드시 정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역시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더 끌고 와서 매도를 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빠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조정을 받을 때까지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기다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유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이 더 나오더라도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네 번째 종목이었던 미스터블루에 대한 부분은요. 오늘 8% 넘게 빠지면서 4,80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웹툰 시장 성장과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을 이번 한 주간 좀 계속해서 받으면서 움직인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의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자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KMW였습니다. 가파른 이익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좀 레포트가 쏟아지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 역시 조금 더 홀딩한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 종목 핫5 다섯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자, 지금 시각은 10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방금 전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개장한 지 7분 정도가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오늘은 하락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9시 30분이죠.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꽤 좋은 수준으로 나온 상황인데 160K에서 224K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앞자리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고용적인 측면에서 꽤 좋게 나온 지표로 인해서 이전에 페드에서 이어졌었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시장이 좀 관측하면서 일단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리서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4570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쌍용차를 3,920원에 비중은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쌍용차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0.26% 하락한 3,79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짧게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자,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갈 거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손절 몇 퍼센트 아니면 수익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별히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GM에서 픽업 트럭을 한국에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역시 쌍용차가 부담을 느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렇게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완성차 업계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죠.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현대차나 이쪽하고 비교해서 현재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3,92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는 잘 하셨어요. 가격적으로는 잘 하셨는데 가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지금 최근에 좀 빠지는 그런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 시기가 좀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흐름을 보면은 역시 지수가 반등할 때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수보다 약하죠. 결국은 이 저점을 이탈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 마이너스 5%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용차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의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596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경인 양행을 6,880원에 비중은 20%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경인 양행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은요 0.83% 빠진 7,14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봉추 선생님 진단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수익 20%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좋지 않은데요. 흐름은 괜찮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6,880원 매수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매수는 좋지 않죠. 추격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도 역시 최근에 일본 그 수출 제재 기대감으로 관련한 그런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혹시 하락하면은 본전 매도 후에 아래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승하면은 20%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높아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종목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자체가 높다가 보면은 결국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상승해주면 20% 보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본전 매도 후에 아래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인 양행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 일단 본전에 대해서는 손절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일단 뭐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눌린다면 재매수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555님의 질문입니다. 대호 PNC를 1,100원에 비중은 15%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대호 PNC 종가는요, 1.26% 빠진 1,18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소폭 수익 구간이신데, 자, 봉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나 수익 플러스 20%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단기 흐름이 강해요. 근데 역시 매수가가 좋지 않죠. 특별히 움직일 만한 이유는 없는데 대북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니까 관련해서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100원에 매수를 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추격 매수의 성격이 있어요. 아래에서 사실 이런 부분만 매수를 했어도 뭐 눌림목 정도로 매수를 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치고 올라가니까 따라잡은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20%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북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결국 매수가 아래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수익이 났다가 본전 아래로 내려오면 허무해지겠죠. 어쨌든 수익 실현하시고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호 PNC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의 손절을 잡으시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이상 대응 전략까지 목표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797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아모레지를 61,900원에 비중은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아모레지 종가는요. 오늘은 6% 넘게 상승하면서 66,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봉수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5%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수 자체는 잘하셨어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잘하셨는데 시장의 흐름이나 화장품주들의 흐름을 감안해서는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 자체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61,900원에 매수를 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거의 뭐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도 보면은 역시 지수 반등할 때 반등을 했었죠.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결국은 아모레퍼시픽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가예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수 반등할 때 반등했다가 결국은 꺾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래요. 아모레퍼시픽이 특히 그런데요.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저점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손절은 짧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금 지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수익은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15% 정도는 반등이 더 나오면 노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화장품주들의 흐름, 어떤 뭐 중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과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단기 반등 정도나 가능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에 버틴 흐름이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짧은 수익은 노려보시고요. 다만 빠졌을 때는 손절 마이너스 5%로 짧게 대응하시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지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61,900원이고 최근에 매수하신 상황에서 수익을 보시고 있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마무리 직까지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질문까지 가볼까요? 네, 끝자리 3851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국영 GNM을 매수가 1,46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국영 GNM은요, 1.17% 상승한 1,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지금 움직일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역시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좀 호재가 나왔을 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좀 약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 빠지면 손절하자는 것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1,46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아요. 역시 조금 위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계속 홀딩하셨어요. 10% 넘게 홀딩을 계속 하셨는데요. 자, 흐름상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뭐 북한 관련해서 엄청난 또 호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조금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주면은 본전 매도하시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매수 이후에 이미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전이었을 때 일단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계속 빠지면은 손절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움직일지 알 수가 없는 종목들이 바로 이 대북 테마들이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 매수가를 대비해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향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영 GNM이었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하락 출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비농업 고용지표가 이전치와 그리고 예상치보다는 월등히 좀 잘 나온 22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췄다라는 그런 시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은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한국 시장의 다음 주 출발은 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시장이 혹시 빠지고 한국 시장이 월요일에 하락 출발한다고 하면은 역시 초반에는 약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의 흐름 같은 흐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고점에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하락하면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등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주가 상당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수가 단기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 하락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추세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락해도 하락에도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반등 시도 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을 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 단기 변곡점으로 중요한 구간이라고 예상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 반등 이후에 좀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밀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평을 내려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미리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